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영양사 일을 하면서 너무 황당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들 영양사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첫 번째 업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곳의 업장에서는 제가 첫 업장이어서 그런지 사건, 사고가 정말 하루하루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서 저에게는 많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는 곳이에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업장을 이제 완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시작해가는 업장이었어요. 근데 이 업장이 되게 오래된 건물 지하가 식당이었어요. 특이하게도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식사를 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많은 오래된 식당들이 그렇듯이 이곳에도 쥐가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안책으로 세스코 같은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쥐로 인해서 일어날 그런 어떤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리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업장에서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말을 한 게, 그 식당 안에 고양이를 풀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사라질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아서 제가 너무 황당했었고, 뭐 실제로는 고양이를 풀어놓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해결책이었던 걸로 정말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또 한 사건은 제가 배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더럽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물질을 받아서 가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배식이 끝난 후에 막 여사님들 보여주면서 이게 뭐 같냐고 여쭤봤죠.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그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걸 주머니에 다시 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시 주실 수 있냐고 이물질. 알고 보니까 그 고객님의 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셨고 다음번에 오셔서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저에게 온 첫 클레임 고객이어서 저한테는 기억에 꽤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물질도 아니고 본인의 이가 빠져서 오신 분이어서 제가 많이 좀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신뢰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 업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여사님들과 갈등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여사님들은 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 그런 영양사들한테는 다들 그렇잖아요. 여사님들이 요리를 해서 만드셔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저희 업장에 관리자가 와서 말을 하기를 여사님들이 음식을 훔쳐가는 것 같으니까 라커를 외부의 다른 건물 지하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싸가는 음식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작정해서 싸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설사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도 재료들을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그 음식을 가져가는 거지.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재고조사를 하고 물건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 어쨌든 싸우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일들 앞에서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게 되긴 했지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업장을 가도 좀 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사님들도 지갑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의심하고 그렇게 쳐다본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고위급 행사인 오찬 또는 만찬 행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찬은 주로 점심에 하는 행사를 말하고 저녁에 진행되는 행사들을 만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약간 사회적인 계급이 딱딱 나누어지는구나 이런 걸 너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보다 보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는 좀 너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면은 자리 배치나 뭐 본인들의 먹는 자리가 꼭 정해져 있어야 하고 또 만찬 행사를 할 때가 되면은 누구에게 먼저 국을 가져다 줘야 되는지 이런 자리들이 정해져 있고 막 그런 계급이 정해져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제가 생선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다 서빙을 해드리는 그런 적도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제 직업 의식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만찬이 열리는 날에는 사실 그런 행사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점심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이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막 술도 마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행사들을 이제 주방의 여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만찬 행사를 진행을 하고 행사비를 주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영양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말 못할 사건들이 참 많이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도 언젠가는 조금씩 순화되고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영양사는 정말 만능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양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참 많이 새기게 되었던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영양사님들도 오늘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이는 모든 영양사님들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 주제는 저의 면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대기업 면접이나 기업체 그런 면접은 본 기억이 잘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찍어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알게 모르게 저에게 책임감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볼게요.